오히려 좋아 인플레이션. 저자 신동원. 부자는 물가 상승을 좋아한다. 신혼집 마련의 3가지 시나리오. 한 쌍의 남녀가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둘이 모아놓은 돈과 양가 부모님의 지원금을 합치면 모두 2억 원입니다. 이 예비 부부는 집을 사고 싶지만 원하는 집의 가격이 비싸서 일단 전세로 살다가 돈을 모아 나중에 집을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들에게는 3가지 선택지가 놓여 있습니다. 1. 가지고 있는 돈 2억 원에 2억 원의 대출, 연 3%를 받아 4억 원짜리 전셋집 아파트에 들어간다. 2. 대출 없이 2억 원짜리 전셋집 빌라에 들어간다. 3. 2억 원의 대출 연 3%를 받아 2억 원짜리 전셋집 빌라에 들어간다. 대출 없이도 2억 원짜리 전셋집은 마련할 수 있지만 대출 2억 원을 더 받았다. 대출금 이자를 내야 한다. 각각의 선택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1은 대출을 받아야 하지만 빌라가 아닌 아파트에서 살 수 있습니다. 2는 빌라에서 살아야 하지만 대출을 안 받아도 됩니다. 3은 조금 이상합니다. 대출 없이 빌라에서 살 수 있음에도 굳이 대출을 받습니다. 이 문제에 정답이 있을까요? 오직 재산 증식만을 생각했을 때는 명확한 정답이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면 대다수가 1 또는 2를 선택합니다. 1은 아파트에서 살 수 있고 2는 빚 대출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반면 3을 고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굳이 빚까지 내서 빌라에서 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문제의 정답은 3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선택에 따른 리스크. 1 또는 2를 선택하고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고 해봅시다. 1번에서는 연 3%에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매년 6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만 합니다. 5년 동안 총 3천만 원의 이자가 발생합니다. 즉, 자산의 증가액은 마이너스 3천만 원이지요. 사람들이 1을 선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은 전세라도 빌라보다는 아파트가 낫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나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집인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평생 살 생각인가요? 이번에서는 대출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5년 후 자산의 증가액은 0원입니다. 2는 1에 비해 3천만 원의 재산을 더 가지고 있게 됩니다. 주로 안전지향적인 사람들이 2번과 같은 선택을 합니다. 그들에게 부채는 곧 리스크입니다. 대출을 받으면 빚이 생기니 심리적으로 불안합니다. 대출 이자 낼 돈으로 저축을 하면 돈을 더 모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번은 위험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번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심지어 1번과 똑같은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출을 받지 않았는데도 2번이 1번과 똑같은 위험을 안고 있다니 대체 무슨 말일까요?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위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위험이란 말 그대로 물가가 오르면서 구매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전세로 묶여있던 5년간 물가가 올랐습니다. 전세값이 오르고 집값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내 재산은 늘지 않았습니다. 지금 사는 집에 전세로라도 계속 살고 싶으면 돈을 보태서 전세 보증금을 올려줘야만 합니다. 아니면 집을 사서 나가야 하는데 집값이 올라 5년 전에 비해 집을 사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위험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사할 때 2개의 집이 같은 비율로 인플레이션 발생. 매매가 5억 원의 아파트에 살고 있는 A는 매매가 8억 원의 아파트로 이사하고자 합니다. 3억 원이 필요한데 돈을 모은 후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을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가 상승해 집값이 모두 20% 올랐습니다. 내 집은 6억 원이 됐지만 이사하고 싶은 집은 9억 6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사하기 위해서는 예전보다 6천만 원이 더 필요해졌습니다. 집값이 동일한 비율로 올랐는데도 이사하기는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위험이 발생한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무차별 위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위험의 무서운 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식 가격 하락이나 코인 가격 하락 위험은 주식 투자나 코인 투자를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위험은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도 적용됩니다. 그야말로 무차별 위험이지요. 보통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놓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위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올라타면 구매력 위험이 사라진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구매력 위험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택지 정답인 3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3번을 선택한 사람은 굳이 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2억 원이나 대출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는 4억 원짜리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입니다. 전셋집에 거주하지만 투자 목적의 집을 한 채 구입한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2억 원이나 대출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전세보증금 담보대출은 보통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살고 있는 2억 원짜리 전셋집의 보증금을 담보로 1억 6천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면 총 2억 원의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2억 원을 받아도 4억 원짜리 집을 구입하려면 2억 원이 부족합니다. 나머지 2억 원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요? 매입할 집은 내가 들어갈 살 집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있습니다. 때마침 집값의 55%인 2억 2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을 낸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이제 이 집을 사기 위해서는 1억 8천만 원만 있으면 됩니다.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그중 1억 8천만 원으로 이 집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대출금 2천만 원은 취득세와 공인중개사 및 등기수수료를 내는 데 사용합니다. 3번을 선택한 사람은 빌라에 거주하는 전세 세입자이지만 동시에 4억 원짜리 집의 집주인이 된 것이지요.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5년 후 연 3.5%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해 4억 원짜리 아파트가 4억 7,5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 시점에 집을 팔아 7,500만 원의 차익을 남겼습니다. 다만 연 3%의 2억 원의 대출을 받았으므로 매년 600만 원, 5년간 총 3천만 원의 이자를 지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 등의 비용 500만 원도 들었습니다. 7,500만 원에서 이를 제하니 약 4천만 원의 순수익이 발생했습니다. 1, 2, 3번의 출발점은 모두 2억 원으로 같았습니다. 이들 중 가장 빨리 원하는 집을 사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신이 같은 상황을 맞이했다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요? 책 오히려 좋아 인플레이션, 저자 신동원. 이 책은 이미 만들어진 종잣돈이나 자산이 없는 젊은 세대가 험난한 시대를 헤쳐나가기 위해 꼭 알아야 할 내용들로 채워졌습니다. 똑같이 돈을 빌리는 대출인데도 좋은 대출과 나쁜 대출이 나뉜다는 것, 돈을 모으고 투자를 시작할 때 알아둬야 할 기초적인 지식, 적어도 인플레이션의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한 지식을 모두 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빨리 이해할수록 빨리 부자가 된다에 대해 이 책을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부연책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